국정감사 넷째 날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밝히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국감 첫날부터 시작된 자료제출 거부, 오만한 답변 태도, 집권 2년 차에도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호하는 여당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여당도 이러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절실하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국민의 옆에 민주당이 있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아들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한 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한 청년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급류에 투입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수사방해, 사건 은폐 의혹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화하며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6일 정의당, 무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특검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최상병 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권력자들이 최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 은폐를 기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방해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진실을 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두환 군부의 철권 통치도 진실을 숨기려는 범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드립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180일을 기다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진실을 가리려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최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져오십시오. 저는 언제든 여당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의 편에 서지 말고 진실과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이 크게 위축돼 국가 미래 경쟁력이 저하되고 연구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 인재 유출로 과학기술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 2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가 필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25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2,989억 원 삭감된 8,85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무려 25.2%의 삭감률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과 절차는 무시된 채 애초 수립한 예산이 무력화되고 깜깜이로 급조된 삭감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우리 당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에는 석사, 박사 등 학생연구원 3,089명을 비롯한 4,891명의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최소한 1,200명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승래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이공계 분야 미취업자들에게 산업 현장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 이공계 전문 기술 인력 양성 예산은 올해 1,158억 원에서 무려 81% 급감한 2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 올해 1,334명의 과학기술 인력이 양성되었는데 내년에는 그 수의 인원이 290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닙니다. 연구비 삭감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어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들의 진로를 바꾸거나 해외로 나가고 이는 다시 연구 역량의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 역량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가 나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학생 연구원들이 당장 내년부터 연구 현장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 연구기관 외에 전국적으로 7만 2천여 명의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 몇 개를 급조해 발표했지만 미봉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육성을 외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이들의 연구기회와 일자리를 뺏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퇴행과 과학기술 연구 생태계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공격하면서 벌이고 있는 무모한 예산 삭감 시도는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구자들의 일자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생태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는데 과학기술계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